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각 시험장별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SK가 자회사인 SK스페셜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매각에 따른 지역사회의 충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청송사과의 산업화와 미래 비전을 제시할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준공했습니다. 가축형 초밀식 재배를 기반으로 한 실증 시험 포장을 조성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단지 입주민을 위한 무료 빨래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빨래방에는 주거복지사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근무하며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각 시험장별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를 받아 시험장을 확인하고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 등 유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수능 시험은 14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신분증,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올해 대구 경북에서는 총 125개 시험장, 1,822개 시험실에서 총 44,202명의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영주시에 본사를 둔 SK스페셜티는 지난해 매출 6,817억 원, 영업이익이 1,471억 원을 기록한 만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축을 맡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SK그룹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SK스페셜티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영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주시 상줄동에 있는 SK스페셜티 본사. 반도체 등 첨단 IT 소재용 특수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3불화 질소와 6불화 텅스텐 제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만 630명에 달하는데 이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직원이 약 500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SK그룹이 SK스페셜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각 이후 기업의 경영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지역 경제와 공장 안전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SK스페셜티 내부 관계자는 아직 매각 협상 초기 단계라 회사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회사의 경영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성장해왔고 구성원 처우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매각도 비슷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SK스페셜티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가 SK 계열사 여러 곳을 인수 경영하며 우수한 재무 성과를 거두었던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주시는 지난 7일 SK스페셜티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회사 매각 이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매년 매출액의 3% 이상을 안전설비와 작업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해온 회사의 방침을 이어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영주시와 SK스페셜티가 역대 최대 투자 규모인 5천억 원의 MOU를 맺고 진행 중인 신규 산단 조성의 지속 여부도 화두입니다. 이곳에 200명 이상의 신규 고용도 예정된 만큼 영주시는 산단 조성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SK스페셜티 매각과 관련하여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각과 관련된 진행 사항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역 정재계는 물론 SK스페셜티 노동조합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여 지역 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스택스 프로젝트 등 영주시와 SK스페셜티가 함께 진행해온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영주시는 이달 안에 SK 주식회사를 찾아 SK스페셜티 매각에 따른 지역 내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올해로 사과 재배 100주년을 맞은 청송 사과가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청송군은 13일 청송읍 생송리에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준공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촘촘하게 심은 평면형 사과나무. 기존 방추형보다 노동력이 적게 들어 생산성이 높습니다. 사과나무 대목 하나에 축을 수평으로 2개 이상 늘린 다축형도 새로운 재배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축형 초밀식 재배를 기반으로 한 실증 시험 포장 등 청송 황금사과 연구단지가 착공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황금사과 연구센터가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과학 영농의 이제는 원산지가 되고 원천지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기후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 영농을 이뤄야 합니다. 청송 황금사과 연구단지는 총면적 4헥타르로 농산물 품질 관리실과 종묘 연구실, 실증 시험 포장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시설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청송 사과 묘목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재배 기술의 전문화와 품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청송형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청송 황금사과 연구단지에는 사과 스마트팜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시설과 그리고 우량 묘목, 무병화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종묘연구실, 그리고 유용미생물 공부를 통한 친환경 사과 생산, 그리고 토양 검정, 그리고 잔류물 분석 등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 관리실 등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1924년 현서면을 시작으로 100년의 재배 역사를 가진 청송 사과.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재배 방식 변화 등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 용강 1단지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포근포근 빨래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주자 1210세대가 빨래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택관리공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아파트 시설 관리를 넘어 소외이웃을 위한 돌봄으로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경주 용강 1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입구에 문을 연 포근포근 빨래방. 경주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세탁과 건조로 마친 세탁물을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이불 등 대형 세탁물에 대해 세탁을 요청하면 수거, 세탁, 건조, 배송 과정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나이가 70인데 독거노인으로서 허리와 다리가 아프니까 이불 빨래하기가 참 힘이 들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무료 빨래방이 생겨갖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손수 배달을 해주고 호텔식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 같고요. 포근포근 빨래방에는 주거관리공단 주거복지사와 경주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13명이 근무합니다.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송하면서 거주자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해결책을 찾는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냥 수개공이 아니고 입주민들 보고 혹시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래 부탁드릴 말씀이 있으면은 하시면은 저희들이 또 전달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참 보람이 있구나. 경주시와 주택관리공단,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북 노인복지문화센터는 소외이웃을 돌보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 최초로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무료 빨래방을 개소했습니다. 대형 빨래 세탁, 건조 대행으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하며 거주자의 안부를 확인해 취약계층 가구의 개인 위생 청결, 건강 증진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핵 개인의 시대. 아파트 시설 관리를 넘어 소외이웃을 위한 돌봄이 지역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 때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양진호입니다. 사단법인 안동포럼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동포럼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안동을 포함한 경북 전체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으며 김상우 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과 김성진 민주평통 한동협의회장, 김대일 경북도의원, 우창하 안동시의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에이펙 준비지원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 의미와 개최 효과를 나타내는 30자 이내의 표어 문구를 내용으로 1인 3건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 준비지원단은 독창성과 상징성, 효과성, 적합성을 평가해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1건을 선정합니다. 다음 달 20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